이런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를 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통계 방법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연구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통계 방법은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변수가 어쩌니 했기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고 얻어질 데이터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얻어질 데이터는 연구 계획에 따르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연구 계획입니다. 연속 변수가 미분 변수가 있으면 무슨 검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계획상 측정할 그 변수가 연속 변수인지 명목 변수인지 그에 따라서 검정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집단에 대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아웃컴을 측정할 건가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계획서를 잘 짜야겠죠. 연구 계획서를 잘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라고 있습니다. 이 주소가 이런데요. 여기 가보시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어떤 연구 계획을 쌉니다. 그걸 이제 병원에서는 IRB를 받겠죠. IRB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크리스라는 곳입니다. clinicaltrial.gov라고 있죠. 그건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 그건 영미권 사람들이 주라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리스에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크리스 등록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논문을 쓰는 건데요. 크리스를 가보시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색하다 보면 다양한 연구 프로토콜을 만날 수가 있어요. 중재 연구, 관찰 연구,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우리 정형외과니까 정형외과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면 비슷한 내지는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면 어떤 아웃컴을 언제 측정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다 나왔어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더 찾기도 쉽죠. 그래서 그것을 잘 살펴서 나는 연구 계획서 이렇게 써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크리스에는 통계 방법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펌메드에서 니 프로토콜 내지는 히 프로토콜에서 프로토콜이라 검색을 하면 프로토콜이 또 많이 나옵니다. 옛날엔 덜 나왔는데 요즘은 프로토콜이 많이 나와요. 프로토콜이 연구 계획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걸 찾아보면 그래서 연구 계획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거의 논문과 똑같습니다. 메서드까지 나오고 디스커션 나오고 다 나옵니다. 단지 리절트만 안 나오는 연구 논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사실 때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리절트 빼고 배경, 방법, 가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채취를 해서 몇 개월 만에 어떤 검사를 하겠다까지 다 미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 통계 방법도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 얻어질 데이터에 따라서 정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해놓고 예를 든 거고요. 이것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서 가장 여러분 것과 비슷한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그런 연구 프로토콜 찾아서 여러분도 연구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디스커션 다 나오죠. 그래서 결과 외에는 대부분 미리 정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나 프로토콜을 검색해서 좋은 나의 연구 계획서와 비슷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자기 거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연구 계획서에는 통계 방법까지 정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연구 계획서에 쓸 통계 방법 어떻게 정하느냐? 그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내 연구 디자인이 무작위 대전구다. 그럴 수 있고 관찰 연구다. 그럴 수 있죠. 무작위 대전 연구는 무작위 배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란 변수를 통제합니다. 관찰 연구는 통제할 수가 없죠.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미 통제했기 때문에 변수가 단순해집니다. 나머지 나이, 성별, 교육 정도 많은 것들이 다 통제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단변수 분석, 아주 간단한 분석을 하게 되고 관찰 연구는 그렇지 않죠. 의사의 취향, 환자의 취향, 경제적인 사정, 과거 병이 어땠는지 등등등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가 안 된 변수이기 때문에 많은 변수를 수학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변수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무작위 대중군은 말씀드렸다시피 통제를 했기 때문에 치료법 1번, 2번, 치료법 하나를 하고 결과 변수가 달라지면 이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치료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그렇죠? 두 가지 변수밖에 없죠. 이걸 단변수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집단일 때는 T-테스트 3총사, T-테스트나 맨위트니, 그 다음에 카이제고 이 세 개가 대표적입니다. 세 집단이 이상이 되면 아노바 3총사, 아노바, 크리스컬 발리스, 카이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쉽죠? 6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존 분석이 되면 로그랭크 테스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통계법이 쓰게 되는 겁니다. 관찰 연구는 좀 복잡해요. 관찰 연구는 교란 변수를 통제를 안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러 교란 변수를 가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변수 분석이 되고 다변수 분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입니다. 또는 생존 분석에는 콕스 리그레션이죠. 지금 나온 건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6개, 7개 하고 2개. 그럼 9개네요. 9개만 알면 대부분 끝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관찰 연구를 특히 많이 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필히 알아야 됩니다. gond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관찰 연구 또는
그 RCT도 마찬가지인데 연구 계획서를 잘 쓰고 또 잘 쓰든지 잘 보든지 해서 크리스에 넣습니다. 관찰 연구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관찰 연구 중에는 뭐 코호트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검색해봐서 역시 프로토콜에 나옵니다. 그걸 봐가지고 통계 방법을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루지 않은 것들이 진단 관련된 통계거든요. 그게 이제 뭐 민감도, 특이도, RO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그 프로토콜, 다이그노스틱 스타디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미리 잘 한 연구 계획서를 보면서 어떤 통계 방법을 써야 되겠구나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는요, 지면의 한계 때문에 또는 뭐 연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좋아서 해서 이렇게 탈락되는 게 많지만 프로토콜은 그냥 탈락되는 게 없어요. 자기가 다 쓰고 싶은 말 다 쓰기 때문에 엄청 자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좋은 걸 찾으면 자기가 좋은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디자인에 따라서 변수가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통계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연구 계획서에서 그거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연구 계획서를 참고하시면 여러분 통계 방법 결정하시는 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무작위 대조 연구 하게 되면 아까는 통계 방법 나왔는데 실제 고려해야 될 것은 그거 말고도 있습니다. 무작위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통계적인 방법이죠. 샘플 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내 연구가 우위성 검증이냐, 어떤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검증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기존의 연구법에 대해서, 기존의 치료법에 대해서 차이가 없다,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방법이냐. 그건 비결정 선언입니다. 이것 또한 미리 결정이 돼야 됩니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샘플을 고르기 전에,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미리 결정돼야 되고, ITT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Intend to Treat. 무작위 배정을 할 때 그 샘플 수 그대로 가져가겠다.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 다 다룰 수 없겠죠. 이걸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개념적으로는 어려운 듯이 보입니다. 이 방금 했던 이 내용들이. 근데 실제 한번 알고 나면요, 이건 너무 쉬워서 다시 복습이 필요 없어요. 생만 하면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권하고, 그래서 무작위 대조연구는 연구를 위한 준비는 많아요. 그렇지만 통계는 되게 쉽습니다. 반면에 이제 관찰 연구는 그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데이터 얻어진 것 때문에 통제가 좀 더 복잡하죠. 그 데이터 수집을 잘해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은 통계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 수집이에요. 깨끗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빠지지 않은 데이터를 잘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통계 방법 어떻게 잘해가지고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넘어갈 수 없어서 꼭 말씀드렸습니다. 엑셀 잘 다루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등등등 해서 좋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도구를 잘 사용해야 좋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도구도 있습니다. 통계를 위한 도구. 자, 엑셀. 여러분은 엑셀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엑셀로 데이터 대부분을 하기 때문에 빠질 수 없이 중요한 도구라서 그걸 찾아야 되고, 약간의 함수, 피벗 테이블, 바꾸기 기능들만 쓰시면 데이터를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프로그램들이 엑셀, SPSS, 매드칼크 R 등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타터가 또 빠졌네요. 엑셀은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갖고 있으니까 데이터 정렬 때 필요하죠. SPSS는 좀 비싸죠. 복잡하고 의학 통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매드칼크는 만약 자기 돈을 산다 그러면 매드칼크가 SPSS 싸고 의학 통계 강점도 있고 진단 통계가 가능하고 SPS에 비해서 그래프도 SPS보다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자기 돈을 산다 그러면 매드칼크를 사겠죠. 근데 R은 무료고 좀 어렵죠. 근데 그래프가 예쁩니다. 그래서 제가 R로 이용하는 R 코맨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거든요. 이거는 기본은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R 샤인은 정말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R 코맨드를 이용한 통계책 2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R 코맨드는 SPS 메뉴 클릭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서 이걸로 웬만한 통계를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R 샤인으로 만든 통계책인데 매우 두껍습니다. 웬만한 통계책을 다 넣어놨어요. 이거를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웹사이트에다 만들었습니다. 이 주소를 따라가시면 이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위쪽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가 빨간색 첫 번째가 R 데이터 시각화와 관련된 메뉴들입니다. 이걸 클릭하면 또 시각화도 쫙 나옵니다. 매우 많습니다. 두 번째 것이 빨간색이 메타 분석과 관련된 그겁니다. 그걸 클릭하면 또 메타 분석 관련이 나옵니다. 그 다음 것은 머신러닝, 그 다음에 샘플 사이즈,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제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다 통계법과 관련된 겁니다. 기초가 되는 통계, 설문조사 관련된 통계, 데이터 탐색 및 전처리, 단변수 분석, 다변수 분석, 결정나무, 진단 시간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가서 각각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각각 하시면 다양한 통계법들을 미리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내용은 의학 통계 배우기와 무작위 대조연구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로는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지 플라토를 이용한 거고, 위에 있는 건 엑셀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아래쪽은 R을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 책입니다. 메타 분석 책이 있고요. 예측 모형, 진단 예측 모형 또는 머신러닝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통계 도구는 간단한 나 그냥 논문 한 편만 쓰고 그냥 졸업할래 이런 분들은 R 코맨드를 권하겠습니다. 쉽고 간단하고 뭐 생분 분석이라든지 웬만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는 진짜 연구를 제대로 하고 싶다. 난 많은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R 샤이니로 한 다양한 통계들을 만들어 뒀으니까 그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나는 앞으로 데이터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그 R을 이제 스크립트 방식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